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짓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완종 회장이 2013년 이완구 총리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했다는 것, 그걸 뒷받침해주는 또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종대 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종대 국장. 예. 새로운 증언이다. 성과의 사진 촬영을 막았다. 이 내용인가요? 네. 예. 지금 이완구 총리하고 그다음에 성완종 회장 측 사람들하고 서로 과연 그날 그 자리, 즉 이완구 총리의 당시에 후보 선거사무소에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가장 쟁점이었는데요. 양쪽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완구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자원봉사자였던 사람 한모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당시에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완종 회장이 오니까 자기가 좀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사진을 찍고 싶어서 찍겠다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캠프 관계자들이 찍지 마라 해가지고 그랬군요. 못 찍게 해가지고 결국은 못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는 적어도 이 자원봉사자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자원봉사 한 것도 사실이고 그 사진을 찍으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얘기는 오인을 해서 사람을 보지 않는 한은 분명히 성완종 회장이 그 선거사무소에 온 것만큼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증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제가 늦게 가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소원들만 이렇게 몇 분 계시고, 한정 씨를 제가 이렇게 딱 봤죠. 누가 이렇게 저를 소개했어요. 딱 그래가지고 인사를 했죠, 제가. 그 옆에 한 서너 발짝 떨어져가지고 빈사가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을 제가 저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저렇게 사진 촬영하려고 했었는데, 캠프 관계자들이 싫은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안 찍었어요, 제가. 자, 좀 저것도 어쨌든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사무실에서 성완종 회장을 봤다는 사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특종을 했던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현지 주재 기자가 다른 정치인의 말, 지역 정치인의 말을 들어서 보도한 내용, 사무실에서 봤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성완종 회장의 운전기사, 비타오백을 들고 사무실로 갔다는 얘기, 그 얘기하고 저 얘기까지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예. 결국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현장을 취재했던 지방기자, 그리고 이완구 당시 후보자를 항상 태우고 다녔던 수행 운전기사. 운전기사는 성완종 회장은 못 봤고 성완종 회장의 비서를 봤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나 회장님이 오셨다,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성완종 회장 측 인사 말고도 제3자거나 심지어 이완구 당시 후보자 측의 사람들까지도 지금 그때 당시 성완종 회장이 왔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완구 총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지금 몰리고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말이 계속 지금 하나씩 둘씩 달라지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봤다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을 그때 당시에 사무실 개소식에 가서 성완종 회장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뭐라 했냐면 잘 모르는 사이다. 그렇게 상당히 완전히 잡아떼고 또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맞지가 않다. 거기서 바로 충청남도 그 도당 거기서 회의를 행사를 하고 오는데 1시간이 한참 더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올 수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 다음에 23차례나 서로 만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원내대표라 그때 만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도 원내대표 아닌 시절에도 만났던 사실이 여러 번 나왔던 거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왔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이 바뀌냐? 그러니까 또 그거는 충청도 말 글쎄요라고 하는 충청도 말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박정훈 앵커도 충청도 사람인데 아마 동의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충청도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그 해명 때문에 더욱더 화가 났다고 그럽니다. 자, 지금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걸 해명하기 위해 다른 핑계를 말하고 또 앞뒤가 안 맞으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죠. 결국
체면이 구겨지는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늦었다 싶어 말을 줄이면 국민은 그 사람을 영원히 믿지 않습니다. 이건 가정교육에서 배우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가정교육에서 이런 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도 자녀들이 애가 셋이 있는데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데 아마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박성원 논설위원이 정리를 해주시죠. 저 얘기를 들으면서 그 청문회 때 지난번에 그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죠. 이명수 교육장관 후보자. 예. 보면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잘 모르겠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한 분들은 좀 솔직한 게 아니었는가. 예. 어떻게 보면 이완구 총리는 본인이 절대 3천만 원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이러한 어떤 상식적으로 볼 때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같은 바운더리에서 같은 기반을 갖고서 움직이다 보면 당연히 접촉이 잦았을 수밖에 없는 사이인데 이거를 무리하게 부인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꼬여서 그걸 번복하고 결국은 지금 본안까지 가기도 전에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데 예. 차라리 그러고 보니까 다소 무능하고 멍청해 보였지만 많은 그 청문회 후보자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오히려 차라리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마 지금도 이완구 총리는 상당히 이 부분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성원 변호사님. 예.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 그냥 친하다. 잘 안다. 근데 돈을 주고받을 관계는 아니고 그러고 돈은 안 받았다. 그리고 사무실에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완구 총리 행태를 볼 때는 돈 받은 게 맞다는 심증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완구 총리가 그 성완종 회장을 만나고 도의원을 만나고 이거는 사실 범죄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걸 왜 부인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3천만 원을 캥긴 게 있으니까 부인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정하기도 또 어렵잖아요. 받아서 부인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생각이 또 안 날 수도 있지, 처음에. 아니요. 그러다가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생각이 안 난 게 아니고 예. 고의적으로 부인한 거죠. 아, 왜냐하면은 지금 결국 범죄는 3천만 원 받은 게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예. 이게 범죄가 되냐 안 되냐 문제인데 이완구 총리는 지금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 봤다는 사람 많고 성완종 회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 이게 돈 3천만 원 아니면 이완구 총리가 부인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 만난 걸. 예. 아무 죄도 아닌데 그거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돈 3천만 원을 준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완구 총리의 부인만 있지만 그렇지만 이완구 총리가 부인하게 된 동기를 살펴볼 때는 네. 법정에서 이렇게 공방이 이루어진다면 당신 왜 부인했냐. 그게 나온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최근에 지금 저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유족 측 어느 핵심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바로 성완종 회장이 마지막으로 메모를 남기고 그리고 경향신문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메모에는 이완구 총리가 전혀 액수가 적혀 있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나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는 3천만 원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실토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왜 그 여러 내용을 보면은 이완구 총리한테 가장 서운한 것 같은데 왜 이완구 총리는 7억짜리도 있고 3억, 2억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액수를 써놓지 않았을까요?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족한테요. 예, 유족한테. 예. 그랬더니 이 유족 얘기가 이거는 전혀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완종 회장이 계산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계산- 아니면은 전혀 안 주었든지 간에요. 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가 무슨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요. 성완종 회장하고 이완구 총리는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너무 자주 만나는 장면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서로 친하지 않다고 처음에 얘기한 것 자체가 예. 너무 난센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전부터는 친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언론들이 그렇게 취재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이완구 총리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거짓말 논란이 이번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청문회 때도 이런 논란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그 장면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홍성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엑스레이 기계도 없었다. 수도 6종 병원 서울에서 받으셨고요. 40년 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일일이 못하겠습니다만 같은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게 되면 내가 김영란법 통과시키겠다. 여러 차례 여러 기자들에게 얘기하셨다는데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교수도 만들어주고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기억 상태가 조금은 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실제로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도 다른 사실을 믿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마 대학교 때 심리학에서 그런 걸 배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본인이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첫째 이 반응이 일단은 부정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에도 사실 그런 경우를 봤고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점차 이제 현실 기억을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기억이 날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이게 아니다라고 처음에 부정했던 것을 계속 믿고 싶어 하는. 그래서 계속 부인하고 가다가 결국은 증거를 들이대야 드러나는. 이게 특히 이제 많이 배웠다라는 소위 얘기하는 인텔리들의 특징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지금까지는 비전문가인 박성원 논설위원의 심리 설명을 들어봤는데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요.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처벌이 두려워서 아니면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의 야단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순간적인 방어적인 행동일 수는 있으나, 그렇죠. 어린아이 자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자기에게 방어적으로 유리하게 기억을 왜곡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저장했다 꺼내는 과정에서 인출이 왜곡될 수도 있고, 또 무의식적으로 억압 또는 선택적 기억 상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력은 왜곡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비단 이완구 국무총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기억을 왜곡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이건 뭐 여러 차례 책으로도 그런 것들이 나온 게 많이 있고, 하중대 부국장 웃고 계신데 뭔가 하실 말씀? 저는 이제 그 최창호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견해를 내는 건데요. 저도 이제 이완구 총리를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완구 총리가 사실은 진짜 솔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속내를 너무 쉽게 드러내고 있는 말 없는 말을 모두 다 털어놓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분명히 뭐 대학 교수도 만들어주고 뭐 총장도 만들어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군데서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기 질문하는 분이, 그 국회의원이 과연 진짜로 증거를 들이대고 갖고 있었을지 없었을지까지는 아마 이완구 총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증거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좀 쉽게 얘기했다? 그렇게 했을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상원 변호사께 핵심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3천만 원을 받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봤을 때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지금 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논리로 지금 부인하는 사람은 이완구 총리 하나밖에 없고요. 그 돈 받은 것부터 그다음 만난 사실까지, 지금은 이제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씩 증거를 들이대니까 지금 진짜 입을 다무는 모드로 갔는데요. 그런데 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결국 독대했으면 뭐 했겠냐. 그 당시에 그 판사들도 알 겁니다.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 그 보선에 후보로 나갈 때 그 옆에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특히 성완종 같은 전 회장 같은 그 돈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왔을 때 과연 그냥 빈손으로 갔겠냐. 그렇게 가면 성완종 회장은 나중에 이완구 총리에게 어떤 그걸 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다는 수많은 진술이 있고, 이걸 종합하면은 아까 논리적인 그 설명을 한다면 입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자, 그 부분은 조금 견해가 좀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하다, 또 그렇지 않다는 분들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증거들이 좀 나오면서 의견이 수렴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남희 팀장. 자, 한 가지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됩니다. 주말에
종합편성 채널인 MBN에서 이완구 총리와 관계가 좀 있는 분이라고 해서 전직 기자다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이 성완종 회장 사무실에 내가 있었는데 못 봤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한 거죠. 맞습니다. 2013년 4월 4일 선거사무소에 내가 취재를 하느라 그때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성완종 회장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당시에 성완종 회장은 오지 않았고 이완구 후보도 오후 5시가 넘어서 현장에 왔다. 현장에 기자 10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직 기자의 정체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자,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야당에서 어제 대변인 성명까지 냈어요. 네, 논평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해당 사람이 방송이 이제 삭제가 됐어요. 삭제했죠. 이 영상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기자가 진짜 기자냐 아니면 이완구 총리의 측근인데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하라고 해서 마치 성완종 회장은 그 자리에서 못 봤다는 식의 반론 인터뷰를 해준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됐는데 자 문제의 기자 제가 오전 내내 찾았습니다. 전화로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찾아서 결국엔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자 아니죠. 저는 한국도지사학회가 대표이사 돼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진짜 보시지 않았거나 그러면 그것도 다 나름대로 중요한 증언이잖아요. 저는 그때 본대로 얘기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검찰이 출석해가지고 난 만약에 검찰이 부른다면 난 나가서 내 본대로 증언할 자신이 있는데 언론 대표 받는 건 싫어야죠. 그 정황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성완종 씨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자리 빈 사실은 있어요. 자리를 잠깐 빈 사실은. 다른 경제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같이 당구치러 간 사실은 있는데. 당구치러 가셨다고요? 이제 시간대가 그때 이완구 총리가 들어오지 않아서 잠깐 자리 빈 시간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다른 건 없는데 아무튼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잠깐만요. 제가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얘기하고 전화가 통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 회장을 못 봤는데 거기에 계속 있었던 건 아니다. 나도 당구 치느라 자리를 잠깐 비웠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못 봤다는 주장이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죠. 자, 지금 일단 본인이 지역 언론인 서해방송 기자다. 당시에 기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기자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4월 4일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서해방송이라는 언론사에 내가 기자였고 기자 신분으로 취재를 위해서 이완구 후보자의 부회 사무실을 갔었다. 그랬는데 성완종 회장 난 못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근무했다고 하는 서해방송 실제로 일을 했는지 제가 오늘 또 서해방송 대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BN에 이 기자님이 출연하셔서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기자가 없었는데요. 본인이 거기 서해방송에서 당시 기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기자란 이런 기자를 제가 인사를 낸 사실도 없고 운영한 지는 거의 10여 년이 다 됐어요. 정확한 연도가 2006년도인가 일간신문을 설립하고 2007년도 인터넷을 만들었어요, 제가. 혹시 같은 이름의 다른 방송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기자가 서해방송이라는 있을 수가 없지요. 자, 본인이 서해방송 기자다 했는데 서해방송에서는 저런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 지역에서는 이분이 이땡땡 이분인데 이땡땡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하종대 목장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바로 이모 기자, 바로 서해방송의 보도국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이렇게 다녔다고 그러는데요. 서해방송이 그냥 서해방송하니까 방송사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방송을 하려다가 실제는 방송을 못했다고 그러고요. 인터넷 신문사 상태로 지금도 그대로 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마 방송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보도국장이라는 직함을 자기가 팠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그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충남 보령 그리고 홍성을 바로 연고를 둔 사람이고 이완구 지금 총리가 충남지사 시절에 할 때 그때 충남도청을 직접 출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데일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기자 소속을 가지고 했었는데 실제 기자 역할보다는 이완구 지사의 어떤 홍보 역할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이완구 총리가
2006년 그리고 2013년에 바로 선거운동을 할 때 오히려 기자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기자 직함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기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완구 총리 캠프 쪽에 그런 봉사하는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자들 사이에서 특히 충청남도 그 도청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기자가 이완구 총리의 인척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여러 곳에서 했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총리의 측근인 것처럼 행세해 왔다 이런 증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가 있었는데 자 여기 화면에 한번 그 빨간 동그라미가 들어간 그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엔 이 논란이 왜 시작이 되냐면 지난 주말에 MBN에서 그 당시에 난 못 봤다 성완종 회장을 이렇게 증언한 취재기자 연결을 해서 지금 증언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MBN에서 그 영상을 내려버렸어요. 보통은 인터넷에 이제 그게 방송한 뒤에 올라가는데 영상을 내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의 정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무실에서 이완구 총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이 땡땡 기자라고 자신 신분을 밝힌 이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예, 저도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려고 이 기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바로 콜백을 주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전화를 안 주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도 다시 전화하겠다고 아까 방송에서 들으셨지만 얘기를 했는데 연결을 하지 않았는데 자 여상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이완구 총리하고 교감을 했다 이런 뭐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반대되는 진술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자기 자신의 만약 이완구 총리와 아무런 관계 없으면은 자기 자신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데 나중에 이런 후폭풍을 갖다가 맞을 걸 알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정상인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서는 이완구 총리와 교감이 없으면은 왜냐하면 또 이게 좀 범죄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범죄도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나는 걸 봤다는 진술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도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어떤 명예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해 봐야 하겠지만 저렇게 말을 함으로써 진실을 말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모 기자가 그런 범죄적인 면까지 좀 감안하면서 과연 진술을 했을까 좀 의문이 갑니다. 자,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기자로서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완구 총리의 어떤 측근, 지인으로서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완구 총리와 사전 교감이 있든 없든 이런 문제적 사람이 이완구 총리 주변에 있다는 건 주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감이 있었든 없었든 이런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서 그렇게 남들과 다른 의견, 그러니까 본인이 당구 치러 갔다 와서 혹시 못 봤을 수는 있죠. 실제로, 사실대로. 그러나 본인이 다른 식의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추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보내주셨는데 하종대 부국장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오히려 주변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왜냐면요. 지금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선거사무소에 성완종 회장이 안 왔다는 걸 좀 입증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직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도 좀 회유하는 그런 비서관을 통해서 회유도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기자인지 아니면 기자가 아닌지 아직 그런 종사 직역이 불분명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못 봤다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 더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왜 위험한 짓을 하느냐 하면은 주변 관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성완종 회장이 안 왔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주변 관리가 오히려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설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 일단은 교감이 안 됐다면 이렇게 측근들이 과잉 충성을 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 측근들의 과잉 충성은 더 이 총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나임 팀장도 아주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야겠습니다.